그 다음으로 또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우리 주방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불이죠. 불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이 상판마다 또 내열성 수치들이 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인조드레스크도 다시 한번 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야, 네, 이 토치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30초 정도 가열을 시킨 상태에서 이 적외선 온도계를 통해서 온도를 테스트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조드레스크 먼저 진행해볼게요. 테스트는 30초 가열하고 10초 후에 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30초까지 못할 것 같은데 15초로 바꿀게요. 와, 손 대면 큰일 나겠네. 앞에는 10도 이 정도 됩니다. 역시나 인조드레석은 열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엔지니어드 스톤 툰드라입니다. 마찬가지로 15초 진행해볼게요. 오, 조금씩 보여요. 15초 끝났고요. 네,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드 스톤도 그을리긴 했고요. 온도는 비교적 진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긴 하네요. 여기는 확실히 그 타는 냄새가 좀 나네요. 그러네요. 다음 한순 에덴 제품입니다. 끝도 없네요, 이거는. 오, 보이는데요? 이게 뭐야? 이거는 완전 불까지 났네. 근데 마지막에 팍 붙었고 그 전에는 이렇게 약간 마시멜로 굽듯이 색깔이. 자, 10초 지났고요. 근데 열은 또 굉장히 빨리 내리네요. 오, 우와.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이 정도면 만져봐도 되는 거 아닌가? 뜨겁긴 하네. 오, 50도 처음으로 봐요. 오, 우와, 우와, 우와. 아까 불 나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이건 진짜 만져도 되잖아요. 오, 진짜 신기해요. 오. 신기하다. 표면이 조금 타긴 했는데 이제 만져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입니다. 와, 이건 진짜 신기하네요. 다음은 가장 내열성이 좋다는 세라믹인데요. 현재 온도는 10도 정도 됩니다. 일단은 그을리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 20초 해볼게요. 깨졌다. 깨졌어요. 온도 먼저 재볼게요. 10초 지났고요. 네, 물론 이제 오래 하기는 했지만 사실 내열성이 좋은 거랑 온도가 빨리 떨어지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바닥에 시공하는 자기질 타일의 경우에도 난방을 틀었을 때 열을 보존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세라믹도 흙으로 구워서 만드는 이 타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을 보존하고 오래 간직하는 거는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140도 이렇게 열이 빨리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열은 좀 대리석 계열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것 같고 오래 버티는 거는 세라믹이 더 오래 버티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뜨거워서 만져보기가 그런데 지금 이게 표면만 깨진 건지 전체적으로 깨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불이 옮겨붙진 않고 그냥 못 버티고 터져버리네요. 네, 신기하게 이게 그을리는 현상도 없었고요. 사실 우리가 뜨거운 냄비 올려놓고 이런 거랑 이 토치로 가열하는 거랑은 확실한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정집에서 뭐 뜨거운 냄비 올려서 사용하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역시 세라믹이 굉장히 좋은 내열성을 보여주긴 하는데 뜨거운 걸 올려놨을 때 어쨌든 이 가열되는 열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좀 이런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열을 다른 돌들보다 좀 오래 했거든요. 엔지니어드 스톤은 과연 몇 초 만에 이게 깨지거나 손상이 갈지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엔지니어드 스톤도 확실히 잘 버티는데 10초가 넘어가면서부터 그을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지금 녹아버리는데요? 세라믹이랑 비교했을 때는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는 확실히 또 빠르긴 하네요. 만약에 피디님 같으면은 본인 집에 돈이랑 상관없이 시공하신다고 하면 혹시 어떤 제품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쪽 같은 세라믹 쓰고 싶긴 해요. 온도는 정말 빨리 떨어집니다. 오. 세라믹 아직도 60도가 넘거든요. 그런데 냄비를 올려놓는 정도로는 엔지니어드 스톤도 그을리거나 이런 현상은 없을 것 같아요. 팔팔 끓여가지고 올려놓으면 좀 이렇게 그을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을림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된 건 확실히 세라믹 제품일 것 같고요. 이렇게 토치로 가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뜨거운 냄비 정도 올리셨을 때는 엔지니어드 스톤이나 세라믹 모두 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뜨거운 냄비를 올렸다고 상판이 쩍 갈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가열해볼게요. 온도대에서는 그냥 녹아버리네요. 근데 이 온조대리석도 생각처럼 그냥 갈라져 버리고 이러진 않네요. 열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세라믹보다도 오히려 좀 빨리 떨어지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조대리석은 이 표면이 타들어가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부터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조대리석에는 뜨거운 냄비도 좀 올리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세라믹 아직도 따뜻해요. 선생님, 그럼 저 뒤에 있는 저건 뭐예요? 이거요? 이 상판 같은 경우에는 HC9 컴팩트 상판이라고 해서 한샘에서 나온 신소재 상판인데요. 이 상판은 우리 인조대리석을 좀 보완해가지고 내구성도 좋고 내열성도 좋고 그리고 오염도도 좋지만 가격은 인조대리석보다 저렴한 이 신소재 상판입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 HC9 상판에도 김치 국물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이 상판이 좀 어둡다 보니까 스며들었다고 해도 티는 잘 안 나긴 할 거예요. 이게 바로 HC9 컴팩트 상판이고요. 실제 상판의 두께가 9mm로 나옵니다. 엄청 얇네요. 굉장히 얇게 나오고 이거는 그 중에서도 그레이스톤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약간 표면에 이런 엠보 질감이 있어서 실제 좀 세라믹과 유사한 느낌을 주지만 아무래도 실제 세라믹과 비교했을 때는 고급감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조대리석보다 내구성은 더 좋고 가격은 오히려 저렴하기 때문에 좀 가성비 주방을 찾으시는 분들은 선택을 많이 하시는 상판입니다. 이 상판도 우리 생활환경기술연구소에서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저희가 또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우리 고객님들한테 신뢰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판도 마찬가지로 약하게 테스트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강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건 스크래치가 하얀색으로 나네요? 정말 강하게 해봤는데 와, 세라믹이나 엔지니어드 스톤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자세하게 보면 스크래치가 보이긴 하거든요. 카메라에 혹시 담기나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죠? 약간 엄청 집중해서 봐야지. 네, 지금 한 20cm만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비추지 않았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인조대리석이랑은 확연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지만 이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연구소에서 테스트할 때는 높은 위치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려 가지고 인조대리석이 깨지는 정도로는 이 HC9 상판은 멀쩡하다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집에서 쇠구슬 같은 거 떨어뜨릴 일이 있나요? 그리고 인조대리석도 엔간히 무거운 거 떨어뜨렸을 때도 크게 손상은 없어요. 이제 오히려 이런 스크래치나 잔 스크래치들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 HC9 상판은 인조대리석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열성 테스트도 바로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집중적인 열을 쐬야하니까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온도는 아까 다른 테스트 했을 때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식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100도 밑으로는 금방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는데 표면이 이거는 아이고. 열은 금방 떨어지긴 하지만 내열성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뜨거운 냄비 정도 올리는 걸로는 괜찮다 정도일 것 같긴 한데 근데 가볍게 열을 가했을 때는 말짱하네요. 이렇게 HC9 컴팩트 상판 비교적 약하게 열을 가해봤는데 인조 대리석보다는 그래도 내열성이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느 일정 수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표면 자재가 타들어가면서 으스스 바스러지는 약간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HC9 컴팩트 상판의 연구 결과가 좋았다고 할지라도 의심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자재가 뭘로 되어 있냐면 제가 아까 인조 대리석은 플라스틱이랑 아크릴의 합성 물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드 스톤은 90% 이상이 석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라믹은 흙이죠. 이건 주 원료가 종이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종이를 고온가부로 압축시켜 놓은 이런 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에는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면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상판으로 쓰기에도 적합한 자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표면이 좀 타버리거나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그 안쪽에는 결국에는 종이 계열의 합성 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이 표면 부분이 타들어가니까 내부는 비교적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보여줬어요. 이런 부분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정집에서 이렇게 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열을 할 게 아니라면 어떤 상판을 사용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HC9 상판이 굉장히 얇게 만들어져서 트렌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조 대리석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성비 주방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같은 주방 사이즈 기준으로 이 HC9과 인조 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칸스톤, 세라믹의 대표 품목의 가격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상에 정말 좋은 자재들도 많고 상품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제품은 나에게 맞는 제품이거든요. 나에게 맞는 가격대와 나에게 맞는 자재를 고르셔가지고 오늘도 합리적인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미쁘다가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직스러운 미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